안녕하세요. 오늘은 Hierarchical Clustering을 통해서 Unsupervised Learning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목표는 Hierarchical Clustering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Hierarchical Clustering 위젯에 대해서 알아본 후 그 설정법과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디스턴스 매트릭을 설정할 수 있어서 디스턴스 위젯을 하나 가져와서 그 위젯의 설정법에 대해서 살펴본 후 여러가지 디스턴스 매트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심플한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rade for English and Math라는 영어와 수학 성적이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Hierarchical Clustering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ierarchical Clustering의 결과를 MDS라는 다차원 척도법을 사용하여 가시화해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ierarchical Clustering 위젯입니다. 트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이 Hierarchical Clustering 알고리즘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나눠가는 위젯입니다. 레프트 사이드의 인풋으로는 디스턴스 위젯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디스턴스들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은 로우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왔었지만 지금은 디스턴스 연산이 된 항목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아웃풋으로는 선택된 데이터 또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Hierarchical Clustering 위젯의 설정 다이얼로그입니다. 아래에는 링키지 기법들을 클러스터 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링키지 기법들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애노테이션이라고 해서 덴드로그램의 노드 레이블을 설정할 수 있고, 여러가지 또 파라미터 튜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링키지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싱글 링키지라는 단일 연결이 있습니다. 두 클러스터의 가장 가까운 요소 사이의 거리를 매저합니다. 에버리지 링키지에서는 두 클러스터 요소 간의 평균 거리를 계산합니다. 웨이티드 링키지를 선택하면 WP GMA 방법을 사용해서 가중치 연결을 하게 됩니다. 컴플리트 링키지에서는 클러스터의 가장 먼 요소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와드 링키지에서는 오류 제곱합의 증가를 계산해서 와드의 최소 분산 기준을 클러스터 내 총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클러스터 간 거리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애노테이션입니다. 애노테이션은 덴드로그램의 노드 레이블을 설정합니다. 여기 스튜던트로 선정하게 되면 이렇게 노드 레이블이 마야, 조지, 리, 필 등 사람의 이름으로 지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루닝입니다. 프루닝은 이 거대한 덴드로그램은 가지치기에서 덴드로그램의 최대 깊이를 선택하여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는 실제 클러스터링이 아닌 이 다이얼로그 상의 디스플레이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프루닝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냥 비주얼라이즈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렉션 방법입니다. 셀렉션 방법은 매뉴얼 방법이 있습니다. 매뉴얼 방법, 하이트 레이시오 방법, 그리고 탑앤 방법이 있습니다. 매뉴얼 방법은 덴드로그램 내부를 클릭하여서 여기를 클릭하여서 클러스터가 선택되는 방법을 매뉴얼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이트 레이시오는 47%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컷오프 선이 지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 n이라고 하면 최상위 노드의 수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가까운 집단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층적으로 군집화해 나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트리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비슷한 그룹으로 묶어 클러스터링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의 장점은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DB스캔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또는 군집의 개수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매번 로컬 민을 찾아가는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의 결과값이 글로벌 민이라고 확정지어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풋으로 디스턴스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 디스턴스를 매저하기 위한 디스턴스 위젯입니다. 왼쪽에는 데이터셋에 들어올 수 있고 오른쪽에는 디스턴스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셋에서 로 또는 컬럼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디스턴스 위젯에 대한 설정 다이얼로그가 뜨게 되고 로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계산할지 컬럼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계산할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로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연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디스턴스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클리디언, 맨하탄, 그리고 마할로비스, 해밍, 코사인, 피어슨, 스피어만, 자카드 등 굉장히 많은 디스턴스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클리디언은 두 객체 사이의 차이 제곱의 루트로서 피타고라스 정리와 유사합니다. 맨하탄은 두 객체 사이의 절대값들의 합을 이야기하며 그 값으로 거리를 계산합니다. 코사인은 두 객체 사이의 코사인 각도를 거리로 계산합니다. 자카드는 두 집합의 교집합을 두 집합의 합집합으로 나눈 값으로 거리를 계산합니다. 스피어만은 두 변수의 순위 사이의 통계적 의존성을 측정하는 비모수적 척도입니다. 그래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스피어만 앱솔루트는 스피어만에다 절대값을 취한 것으로서 0에서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피어슨은 상관계수로서 두 변수 xy 간의 선형 상관관계를 계량해서 수치로 공분산을 수편차로의 곱으로 나눈 값으로서 -1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피어슨 앱솔루트는 피어슨의 절대값을 취한 것입니다. 해밍 디스턴스는 같은 길이를 가진 두 개의 문자열에서 같은 위치에 있지만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 보통 통신에서 에러 컬렉션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바타차야 디스턴스는 실제 거리가 아닌 두 확률 분포 간의 유사성을 거리로 활용합니다. 유클리안 디스턴스입니다. P포인트와 Q포인트 간의 거리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맨하탄 디스턴스입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데카르트 좌표의 절대 차이의 합으로 계산하는 측정법으로서 P포인트와 Q포인트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X 간의 차이의 절대값 그리고 Y 간의 차이의 절대값의 합으로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코사인 디스턴스는 두 속성의 정교화된 내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 각도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코사인 유사성을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두 객체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을 효과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게 만약 0도라고 하면 일치함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다른 각도에서는 1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자카드 디스턴스는 보통 코릴레이션은 리니어 선형관계, 리니어 릴레이션십인 선형관계를 측정하는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즉 넌리니어한 관계에서는 상관관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0이라고 하더라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형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관관계로 비선형관계에서의 상관성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카드 코이피션트라는 자카드 거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집합의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값으로서 아래에 있는 교집합을 이 합집합으로 나눠준 값이 자카드 코이피션트, 자카드 개수라고 하며 자카드 거리라고 합니다. 이의 장점은 0이 많은 데이터인 경우 두 집합에서 모두 0이어서 교집합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개수를 산출하게 되며 AB 두 집합의 크기가 달라도 이를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피어만 디스턴스입니다. 스피어만 디스턴스는 두 변수의 순위 사이의 통계적 의존성을 측정하는 비모수적 척도입니다. 그래서 각 변수가 정규 분포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는 -1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며 로데이트가 아닌 각 변수에 대해 순위를 매긴 값을 기반으로 코릴레이션을 측정합니다. 순위로 변환해서 상관 코릴레이션을 측정하기 때문에 선형 외에 비선형 관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연속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순서형 데이터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범주형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피어슨 디스턴스입니다. 피어슨 디스턴스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가 정규 분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므로 모수적인 방법입니다. 피어슨 디스턴스는 두 변수 XY 간의 선형 상관관계를 수치로 한 방법입니다. -1에서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다음은 해밍 디스턴스입니다. 같은 길이를 갖는 데이터 1과 데이터 2 두 개의 문자열이 같은 위치에 있지만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한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 몇 글자를 바꿔야 하는지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로 통신에서 송수신 데이터의 오류 검출 또는 오류 정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밍 디스턴스가 3이 나왔는데 이는 데이터 1로 보냈더니 데이터 2로 수신되었다 라고 했을 때 1이 0으로 바뀐 거나 0이 1로 바뀐 것의 개수를 카운트한 것입니다. 이를 해밍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XO와 연산을 하면 이 디스턴스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타차야 디스턴스입니다. 실제 거리가 아닌 두 확률 분포 간의 유사성을 디스턴스로 합니다. 서로 다른 두 히스토그램 H1과 H2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확률 분포의 디스턴스를 측정할 때 히스토그램의 전체 크기로 나눠서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 확률 분포처럼 만들어서 히스토그램의 분포의 유사도를 구해갑니다. 수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면 두 히스토그램의 빈이 중첩되는 영역의 크기를 모두 더한 뒤 1에서 빼주어서 루트를 씌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1에 가까울수록 중첩되는 영역이 적고 불일치함을 이야기하며 0에 가까울수록 H1과 H2가 중첩되는 영역이 커서 일치됨을 이야기합니다. 바타차야 디스턴스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셋은 영어 수학 성적 데이터셋을 로드하여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12개의 데이터로 영어 수학 성적이 있으며 사람의 이름,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이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보기 위해 MDS 위젯을 통해서 다차원 척도법으로 멀티디멘전 스케일링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에 프루닝은 하지 않았고, 프루닝은 단순히 실제 클러스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기 가시화에만 영향을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항목입니다. 셀렉션에는 하이트 레이시오를 47로 두어 이렇게 클러스터를 3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게 하였습니다. 링키지 기법으로는 와드를 사용하였고, 애노테이션은 스튜던트로 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3개의 클러스터로 나뉘어지는지 튜닝해 보았습니다. MDSS는 최적화를 PCA로 하였고, 컬러를 클러스터로 하여 3개의 클러스터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레이블을 달아 학생들의 분포를 MDS로 다차원 척도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케이스 간의 디스턴스를 바탕으로 이들 간의 관계 구조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위젯입니다. 네, 다음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워크플로우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디스턴스 위젯으로 디스턴스를 구한 후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으로 구한 디스턴스를 흘려보내 그 박스 플롯을 통해서 선택된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박스 플롯에서는 알제브라 수학 성적을 선택하고, 그리고 서브그룹으로는 클러스터로 하여 3개의 클러스터가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에서는 여러가지 디스턴스 매트릭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3를 실행해 주시고요. 데이터셋에는 영어 수학 성적을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Grade for English and Math 성적을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가 되었고요.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하나 가져와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개의 데이터 인스턴스가 있으며 미싱 데이터는 없습니다. 꽉 차 있는 데이터이고, 2개의 피처가 있는데 영어 성적, 수학 성적 2개의 피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셋에서 디스턴스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는 로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할 것이며, 이 디스턴스 기법을 선정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를 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러스터링 디스턴스가 산출되었으므로 디스턴스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supervised 탭에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링키지 기법은 와드로 설정해보고,
싱글, 에버리지, 웨이티드, 컴플리트, 와드 등 여러 링키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드로 설정해보고, 그리고 프루링은 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프루링 뎁스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단지 실제 클러스터는 아니고 가시화만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런을 해주시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클릭이 되지 않아 다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이거 클릭이 안 되네요.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셀렉션은 하이라이트 레이시오를 47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3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아웃풋을 MDS로 가시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A로 해보고, 그리고 컬러를 클러스터로 한 후 레이블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레이블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심볼 사이즈를 한번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하이라키컬 클러스팅을 통해서 3개의 클러스터가 잘 분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스 플러스 통해서 변수에는 수학 성적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글랍은 클러스터, 이게 3개의 클러스터가 이 박스 플러스로 이렇게 나눠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매트릭을 맨하탄 디스턴스로 계산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며, 해밍 디스턴스로 했을 때는 또 다음과 같이 클래스가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을 했을 때는 또 다음과 같이 2개의 클래스로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디스턴스의 매트릭을 변경함에 따라서 클러스터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또 디스턴스의 거리를 셀렉션 하이트 레이시오를 얼마를 줌으로써 또 클러스터가 몇 개로 나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DB스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 오타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금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오타입니다. 알고리즘의 원리 및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해 나가며, 그리고 또 디스턴스와 MDS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